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그 목표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삶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이며 어쩌면 그 답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 영노력의 법칙을 탐구해 볼 겁니다.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 단지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노력, 통제, 그리고 성공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으로의 여정에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큰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중요한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그리고 노력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력하면 할수록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할수록 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안감이 커지며 손에 잡힐 듯 했던 목표가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영노력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력과 성공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념입니다. 이 현상은 손에 쥔 모래와도 같습니다. 손바닥을 편안하게 펼치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만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과도한 통제와 필사적인 노력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긴장감을 만들어내어 결국 스스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수록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통제의 역효과. 그렇다면 왜 과도한 통제가 문제일까요? 결과를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지 못하고 성공이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계까지 팽팽히 당겨진 줄처럼 우리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 긴장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창의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제한되며 무엇보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과 기회를 발견하는 순간인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통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통제하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신뢰와 유연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쉬고 걱정을 내려놓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놀랍도록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나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거나 멀게만 느껴지던 해결책이 갑자기 명확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주나 우리의 직관이 우리를 돕기 위해 작동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상태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저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고 실패의 고통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를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삶의 자연스러운 힘 시간의 흐름, 환경, 그리고 내면의 리듬에 끊임없이 맞서려는 노력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영노력의 법칙은 우리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행동과 수용, 노력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과정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열린 상태가 되고 에너지는 더 유연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대체 경로를 볼 수 있게 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며 무엇보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은 더 열심히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지혜롭게 일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통제를 내려놓고 일의 적절한 시기를 신뢰하며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답이 찾아옵니다. 고전적인 책 도덕경, 타오 티 칭에서 노자, 라오드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도교적 관점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고유한 지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신뢰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인간주의 심리학의 선구자였던 카얼 라저즈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변화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영노력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저항하거나 싸우는 대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종종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꿈을 추구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래를 쥐는 것은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잡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불안, 인간의 진보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 불안은 인간의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결과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려는 욕구와 특정 결과에 집착하면서 발생합니다. 불안은 걱정과 긴장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비극적인 상상이며 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적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긴장 상태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를 막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하거나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미래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놓치면 우리는 통찰력, 미묘한 변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불확실한 미래로 투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현재에만 존재하는 힘과 명료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에 져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더 파워 오브 나우에서 불안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려는 자아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신 상태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흐름의 상태, 불안에 대한 해독제. 불안의 반대는 바로 흐름의 상태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헐리 크식젠트마이헐리아이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게 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흐름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마음 깊은 곳에 접근할 때 가능해지며 그곳에서는 창의적인 연결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흐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이 상태를 유도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압박이 줄어들고 자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생깁니다. 적합한 환경을 만드세요. 외부와 내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연습하세요. 간단한 호흡 기술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흐름의 상태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신뢰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주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질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불안이 아닌 명료함과 의도에 의해 이끌리는 행동의 한 형태입니다. 철학자 별표 세네커 별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름은 완벽함의 적이다. 즉, 무언가를 빠르게 성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실수나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따라서 현명한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은 대부분 우리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창의성, 직관, 그리고 진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결국 최고의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절망에서 나오지 않고 평온함과 신뢰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동시성의 신비. 여러분이 통제를 내려놓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도록 허용할 때 진정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이 개념은 스위스 심리학자 별표 카얼 중 별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단순한 우연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융에게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심볼이나 감정적으로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시성, 우연인가, 조화인가? 동시성은 무작위적인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거나 상징적인 무게를 지니며 단순한 운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 의도가 우주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논리적 설명을 넘어선 연결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누군가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기회를 언급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은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은 음악이나 읽은 문장이 필요한 답을 제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들은 단순히 놀라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주의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혼돈 속에 조화로운 질서가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융의 말처럼 두 개의 인과적 선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의 각성이다. 동시성을 인식하고 끌어들이는 방법. 동시성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주의 깊고 명확하게 살기. 동시성은 종종 가장 미묘한 세부 사항에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우연히 들은 한마디, 또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요. 하지만 마음이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소중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온전한 주의력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하루 중 의식적인 휴식,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천천히 집중하는 습관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이 속도를 늦출수록 우주도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며 혼란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미묘한 메시지와 의미를 드러냅니다. 2. 과정을 신뢰하세요. 통제를 내려놓고 예상치 못한 것에 공간을 열어주기. 과도한 통제는 일종의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이는 불안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과 수용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서도 엄격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예상치 못한 그리고 종종 비범한 일들이 일어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신뢰할 때 여러분은 단지 불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작동하는 더 큰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3.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명확한 의도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끌고 올바른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단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도를 작성해 보세요.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다. 대신 나는 나를 만족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고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진동이 상승하고 찾고자 하는 연결과 공명하는 에너지 장을 만듭니다. 4. 감사하기.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증폭하기. 감사는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은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끌어당기는 수용 상태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을 풍요의 흐름과 연결시키는 강력한 영적 연습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3가지를 적거나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축복들을 되새겨 보세요. 작은 동시성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면 더 크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끌어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5. 직관을 연습하세요. 소음 사이의 침묵을 들어보기. 직관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내부 나침반과 같습니다. 동시성은 종종 우주의 속삭임처럼 작은 통찰력이나 갑작스러운 감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인식하려면 때로는 즉각적인 논리를 넘어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을 강화하려면 하루 중 조용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과 연결되고 내면의 질문을 던지며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규칙적인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이러한 능력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할수록 그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뢰와 연결로 가는 길. 이러한 실천을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하면 동시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것,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비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시성을 비범한 현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없는 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호에 기반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알맞은 시간에 올바른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연결된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을 하나로 연결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과 신뢰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하는 힘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데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호가 말했듯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는 그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움직인다. 이 문구는 시적일 수 있지만 동시성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와 깊은 의도의 조화를 이룰 때 필요한 자원들은 올바른 순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던진 의도에 대한 삶의 대답이며 여러분이 열린 상태에서만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다음 단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아이디어들을 실천해보세요. 주변의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루 동안의 작은 동시성을 관찰하며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울림을 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한 뒤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와 연결될수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큰 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정은 매 단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우주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들을 놀라게 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